안녕하십니까. 더스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대학과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대학 자율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대학과 대학생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난해 교육부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도내 8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협력 기여 방안 등 대학 자율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공모해 총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자체 간 협력 우수 모델을 만들어 내년도 정부 합동평가 등에 대응하고 사업 성과를 분석해 도내 모든 대학으로 공모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올해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순천시는 올해 말까지 순천만과 국가정원, 나간읍성 등 관내 대표 관광지 6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할인해주기로 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 증가와 관광지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관광객 혜택 확대와 콘텐츠 개발을 위해 단체 관광객 지원과 여행 모니터단 운영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인근 도시들의 대규모 관광 인프라가 연이어 들어서고 있습니다. 호황을 누렸던 여수 관광업계는 관광객 감소를 걱정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공식 집계된 여수 지역 관광객 수는 1,365만여 명. 전년보다 10%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올 1월 관광객 수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관광객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 관광 활성화를 이끌었던 해상 케이블카. 지난해 경남 사천에 이어 오는 4월엔 국내 최장 해상 케이블카가 목포에서 운행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달 말이면 서부권 섬 관광의 기폭제가 될 신안의 천사대교도 개통합니다. 향후 대북 관광까지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자 여수 지역 관광업계는 긴장감 속에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수 관광의 현실은요, 내 것 챙기려다 우리 것을 잃어가는 그런 서비스 마인드입니다. 뼈를 깎는 좀 혁신이 필요하지 않은 시점인가 아닌가. 관광의 질적 성장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지도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년쯤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 관광학과가 신설돼 관광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흥과 보성, 순천을 연계한 여자만 지역의 광역 관광을 서둘러 여수 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태관광, 해안관광 이런 테마로 주변의 여자만과 주변 인근 섬들을 연계하는 큰 어떤 벨트 형태의 지역들을 관광 개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회의와 전시 등을 융합한 마이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컨벤션 전담 조직을 유치하는 것도 지역 관광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가 지역의 대표적인 봄꽃 축제를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8일부터 열리는 광양매화축제와 28일부터 시작되는 광양꽃 축제를 앞두고 종합상황실 비상연락망 구축과 안전요원 배치, 보험가입 의무화, 응급환자 이송 체계 등 분야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변기를 맞아 행사장 주변 석축과 옹벽 등 붕괴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사전에 점검해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가 오는 2023년까지 상수도 사용량을 10% 줄이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매년 2%씩 상수도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해 물절약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물절약 우수 사례와 표어 공모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여수 지역의 상수도 사용량은 2,620만 세제곱미터로 여수시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5년 동안 26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국의 빈집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의 빈집 수는 10만 9,799채로 전체주택 76만 7천여 채와 비교해 14.3%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빈집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빈집수는 여수시가 13,000여 채로 가장 많았고 주택수 대비 빈집 비율은 나주시가 20%로 가장 높았으며 영암군이 19.3%로 뒤를 이었습니다.
목포 유달산에 3.1 독립 만세운동에 기여한 애국열사 37명의 이름을 새겨놓은 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인물이 국가보훈처 유공자 명단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윤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대 목포시가 주도해 유달산에 건립한 목포 3.1 독립운동탑. 100년 전 목포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거나 참가한 37명의 애국열사 명단이 새겨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국가보훈처 유공자로 인정된 인물은 18명입니다. 그러나 절반이 넘는 나머지 19명은 지금도 유공자 명단에 없습니다. 4.8 만세운동 당시 정명여학교 주동학생 12명 가운데 김현순, 청길애 등 2명이 빠져 있고 기독교 신도로 참가했던 박여성, 양병진, 일본 2.8 독립선언에 참가한 남궁혁, 차남석과 목포운동을 주도했던 오도군, 김영주 등 7명, 3.1운동 애족장을 받은 박상열과 함께 당시 체포됐던 두 동생 박상술, 박상호 형제, 그 밖에 김봉원, 김영애, 박종근, 박종두, 서지연, 양일석 6명입니다. 왜 이들은 국가유공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지역을 떠나기도 하고 또는 후손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봅니다. 특히 독립유공자에는 포함됐지만 목포 기념탑에 없는 인물도 당시 만세운동을 선도해서 주도한 것으로 기록된 서상봉 등 1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 중요한 문제를 단순히 후손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유공자 찾아주기 운동 같은 것을 펼쳐가지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19년 근대 개항도시 목포는 대표적인 식민지 수탈 지역이었지만 그만큼 일제에 대한 지역민의 저항도 치열했습니다. 3.1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식과 행사도 중요하지만 숨겨진 유공자 발굴 작업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올해 여수 지역에 90여 대 방범용 CCTV가 확충됩니다. 여수시는 오는 6월까지 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30여 곳에 방범용 CCTV 91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1,600여 대의 CCTV를 운영 중이며 각종 사건 사고에 대응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 가운데 하나가 도시재생 뉴딜 정책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대신 도심을 정비하고 원주민도 정착시키고 지역 활성화도 함께 꾀하겠다는 건데요. 광주에서도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광주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정부 공모를 통해 지난 2017년부터 모두 8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광주역과 전남대, 동명동 일대 등이 대상 지역으로서 모두 1,800억 원 이상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광주역 사업의 경우 이달 안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도시재생을 본격 추진합니다. 광주역 일대는 2025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문화 콘텐츠 산업공간이 조성되는 등 낙후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거듭납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8,600여 개가 창출되고 1조 2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유통, 상업의 중심지, 또 문화 콘텐츠 산업의 메카로 충분히 매력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백운광장 일대를 포함해 앞으로 2021년까지 3년 동안 16곳의 추가 선정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달 말 정부 발표에서 백운광장이 추가로 선정되면 580억 원이 투입돼 청년 창업 공간 조성 등 남구 경제의 중심축으로 육성됩니다. 착공 예정되어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그리고 백운고가 철거하고 함께 이렇게 시행이 되면은 상당한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광주시는 어려움이 많다며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양시가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료 지원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안전한 보육 환경 사업의 하나로
올해 관내 136개 모든 어린이집에 안전공제회 안심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 지원 사업은 영유아의 신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기부담 치료비 10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교직원 상해는 자기부담 치료비의 90% 해당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올겨울 여수를 찾는 전지훈련 선수단이 3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힘을 좀 내야 할 월요일인데 이 미세먼지 때문에 마음까지 답답해집니다. 현재 서울의 가시거리는 겨우 2km 안팎에 불과한데요. 저 멀리 건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희뿌연 먼지가 하늘을 잔뜩 가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의 일평균 농도를 보시면요. 131마이크로그램으로 관측 이래 사상 최악의 공기질을 보였던 지난 1월만큼이나 짙어져 있습니다. 현재 서쪽을 중심으로는 먼지가 가득한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서쪽 해안가를 따라서 색이 유난히 짙은 거 보이시죠? 지금 이들 지역은 매우 나쁨 기준인 75마이크로그램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 지역은 대부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충남과 전북에는 경보까지 내려져 있고요. 그나마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역은 공기질이 양호한 편입니다. 언제쯤 이 미세먼지가 좀 쉬어갈까요?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고농도 스모그가 또 유입이 되겠습니다. 서풍을 타고 유입이 되면서 내일까지 전국에 영향을 주겠고요. 오늘 공기질이 괜찮은 영남 지방도 탁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5.2도, 대전 5.6도, 부산은 9도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만큼이나 따뜻합니다. 서울과 대전 또 부산 전국 대부분 지역이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절기상 경칩인 모레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요. 강원 영동 지방에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